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온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후유센터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해서 여기 몇 분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줌이라는 전 세계로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생방송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부업자들만을 위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니 되도록이면 참가를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든지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열정,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something 스페셜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이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 계신 모든 그 서로의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권경희 사장님께서 저한테 약 30분 정도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잠시만요. 좋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을 갖다가 도와주는 매개체를 PM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스 파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일을 1도 하지 않아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계속 소득이 창출됐으며 그 사업이 계속 성장했던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 폰 한번 올려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김영일 사장님 폰을 들었기에, 김영일 사장님 전직은 미용사였고 교보생명 NDRT도 알고 계셨는데, 교보생명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지 않아도 보험을 주고, 그 비자원은 내가 놀고 있어도 머리를 잘라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네,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은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없다. 그러한 사업체를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냐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제가 감히 3년 정도의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총 털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13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면서 감탄사를 연말하는데, IMF 팩토리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안다 병이 걸려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스폰서를 존경은 필요 없어요. 존경까지는 필요 없고 스폰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스폰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요. 또 하나, 이 그룹 시스템에 존중하는 마음이 계셔야 돼요. 이 그룹 시스템, 우리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수많은 그룹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룹 볼륨을 가진 그룹이 많지 않다. 정말 5손가락 안에 든다. 우리 해당 그룹이 PMI 코리아의 전체 연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구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배우려면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 대한 존중, 그룹에 대한 존중. 아시겠죠? 자, 무엇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는가? 해강그룹에 입중되고 검증된 성공 시스템이 있으면 따라 하시겠어요? 네, 이거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대로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대로 안 한다. 이거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을 빌딩하는 게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고 개인을 갖다 성장시키는 개인 성장 프로그램이 고궤도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직을 잘 매니지먼트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적 시스템 이 세 가지라는 것이 밑바탕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통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의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까지 할 겁니다. 명단 작성까지.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쓴 시간은 없던 걸로 해주시고 지금부터 30분이에요. 괜찮죠? 저 사실 굉장히 월드스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서 막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막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의 흑진주라고 하는 셰이셸에서 제가 춤 한번 추고 내려왔더니 유럽의 정말 빵빵 미녀 PMO들이 저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게시한 거를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네. 보신 분들이 몇몇 계셔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꿈과 목표 설정.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꿈을 얘기해. 꿈이 뭐라고? 여러분들 꿈들 다 있으세요? 꿈이라는 거. 사업을 진행하는데 꿈 얘기를 해. 꿈이 도대체 뭔가? 꿈이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 또는 대통령 또는 목장 주인 뭐 이런 거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어떠한 제한에 생각에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우리 사장님도 애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때만큼 돈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사학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안 돼. 그거 가면은 굶어 죽어. 예. 네. 그리고 그래도 사학과 대신 저 중국어과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중국과 이 수교가 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어과 나오면 구청 앞에서 대서서에 글씨 써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어른들에게 알게 모르게 꿈을 제약당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 없는가를 살펴볼 때 대부분 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꿈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일깨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자유, 진정한 자유, 자유로운 삶. 그 자유만 생각하면 눈물이 떨어지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자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집에 방앗간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으면 그게 자유예요. 응? 남편 좋은 차로 사주고 싶은데 그냥 할부금 걱정 없이 차를 뚝 빼주면은 그게 자유야. 응? 여러분들 친정엄마 끔찍하죠? 응. 말들은 안 해도 친정엄마 생각하는 거 끔찍해. 내가 봐도 그래 우리 건강이라니. 말로는 끔찍해 그냥. 응.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정엄마 어버이날 50만 원 드리려고 남편 몰래 꼽을 쳐놨다가 엄마 드리기 전에 집안에 못 일 애들 학원비라도 보낼 게 있으면은 그거 먼저 내요. 그거 따르게 하고 엄마 드려요. 엄마 먼저 드려요.
누구? 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사람들은 학원비 먼저 내더라고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다. 그게 자유다. 제가 요번에 셰이셸에 가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요. 저는 지금 건경이 사람과 굉장히 의견 분할, 그 의견 다툼이 있어요. 저는 셰이셸에 가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서 정말 유럽 최고 부호들과 중동 최고의 부호들만이 누린다는 클럽 메드에서 모든 것들을 10일 동안 살고 왔더니 더 이상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이러고 13시간을 독일로 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은요. 비즈니스 그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몰라서 정소진 사장님만 졸졸졸졸 김영희 사장님을 따라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모든 음식과 술이 프리예요. 그냥 다 무료야. 그리고 샤워 시설도 있고 자고 싶으면 누워서 자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 가면 공항 큰 데 가면 난민촌이잖아요. 막 박스 깔고 자고 저도 제주공항에서 박스 깔고 자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 이런 말을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굉장히 돈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와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벤츠 컴포터블 이거 우리 관계자님 차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픈카 이걸 컴포터블이라는데 그거를 타고 뭐 하와이 도로를 쫙 달리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돈을 아껴 쓰지 않는데요. 정신을 길들여서 정신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거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니는 거는 그냥 묻잖아.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이거 하는 얘기야 지금. 자유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것인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간다면 자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대한민국 해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아주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 김영준 사장님은 나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형 자유로운 나라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무리 먹어도 100만 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기본권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와 기본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가 정말 같을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마치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감옥소라는 그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제한된 삶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크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을까? 내가 그러진 않을까? 보다 넓고 보다 풍요롭고 보다 자유로운 세상이 있음에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깨워져야지 자유로운 삶이 일깨워져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가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창출이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그 꿈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꿈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서 꿈이 일깨워지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비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뇌는 몇 g이라고 했어요? 1350g. 1350g.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맨날 할 거니까 외워도. 인간의 뇌는
1350g. 네, 원숭이의 뇌는 몇 그램? 350g. 그런데 원숭이도 자기 새끼 낳아서 기르는데 아주 충실해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고요. 배고프면 바나나 따서 먹는 본능이 있어요. 식욕이 있어요. 예.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몇 그램의 뇌?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사람도 꿈이 없고 그냥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면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 쉐이쉘 가가지고 에브리 나잇 파티 하니까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350g의 뇌만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그 쉐이쉘 그 클럽 메디에서 일하는 그 남자애들 막 프랑스에서 오고 멀끔하게 생긴 백인 애들 흑인 애들 밤마다 그냥 못 찾는 줄 아세요? 하룻밤 같이 자 여자를 찾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랬잖아. 잘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 네. 클럽 메디에서 일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능적인 식욕과 성욕만 갖고 사는 데는 1000g의 뇌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꿈이 일깨워지고 자유가 일깨워지면 그 1000g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g의 뇌가 작동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데 천부적인 것들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였고 이 정신세계를 꽃피워주는 것은 바로 꿈이고 이 정신세계가 꽃피워지면은 이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식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죠. 자아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위치, 나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보면은 앉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밖으로서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아의식이다. 자아의식이다.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없어요. 돼지에게 자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하면서 꿀꿀거리면서 뛰쳐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 자의식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의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미래도 갔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 미래에 성공할 사람들, 앞으로 지금 성공할 모든 사람들도 이 훌륭한 상상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을 길들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뭐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뭐로부터 내가 성공한 이후에 그 감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PT가고 SP가고 GP가고 CL 갔을 때 그 느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상상을 결과로부터 이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늘 인간만이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예요. 광활한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뭐다? 인간이다.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만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 과정은 무엇일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길들이고 정신을 길들여서 계속적으로 성공에 대한 모티브를 잃지 않고 계속 갖고 나가시면 생각은 실체화되는 거죠. 성공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생각은 실체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공자들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시크릿에 나와 있잖아요. 생각은 실체화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것들은 다 요즘 세상에 미디어가 발달된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해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실행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루야마 시대오라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뇌내 혁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정말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로서 육체에 작용한다. 내가 간절히 이걸 원하면 이것이 추상적인 관념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온대잖아요. 예. 10여 년 전에 권경희 사장님 BMW X5를 그렇게 타고 싶었어요. 나는 세단이 좋은데 저 사장님은 그냥 맨날 SUV. 예.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드림리스트에 X5 썼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네. 꿈꾸는 다락방에 이런 말도 나와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생생하게 꿈꾸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저절로 생겨난다. 2019년 10월 20일 날 2019년 10월 20일 맞죠? 2019년 10월 20일 날 권경희 사장님이 어느 고객의 집에 가서 액티바이즈 한 잔을 얻어 먹은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물리적인 조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늘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목표로부터 눈을 뜨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상력이 이만큼 중요하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내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양심에 꼬리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양심의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라는 건 뭐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 때 그거잖아요. 지하철에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뭔가 필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짝 눈을 이렇게 떠보면은 할아버지 딱 계셔. 할머니나. 그래서 아이씨 무시 딱 치고 눈 감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뭐 편하네요. 불편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불편해. 맞죠? 근데 눈을 딱 뜨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면은 다리는 좀 아플지 몰라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에 순응하면은요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요. 맞죠?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야.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하는 말에 가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말에 파워가 생기는 거고 가만하게 생기는 거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쭉쭉쭉쭉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피해가면서도 양심에 찔리는 거야. 이거 오토십에 풀세트 하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지나 비싸지. 왜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토십의 풀세트에 액티 10개를 권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왜 그러나 이게 우리 그룹의 시스템 오토십의 풀세트에 액티 10개 많이 하죠? 네. 대단하네. 많이 하죠? 네. 나는 그걸 못해. 왜 못해? 내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내 그릇이 작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이거 권하면 저 사람도 돈도 없는데 너만 없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제가 더 정확한 얘기 해드릴까요? 왜 그렇게? 요즘 여자들 돈 겁나 많아요. 속옷 하나에 몇백만 원씩 주고 사 입더라고. 내가 봤어요.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응, 올인원으로 된 거, 갑옷 같은 거 있어. 그거 몇백만 원이래. 내가 봤어. 카드로 6개월 하는데 봤어요. 네. 또 화장품. 화장품도 겁나 비싸대요. 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여자분들 그런 거 다 사서 입어요. 바르고 써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바르고 입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은 피해만 먹으면은 어떠한 기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그래서 양심 얘기에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로 성장하셔야 되냐면은 사업가로서 그중에 네트워커로서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커로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커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업적으로 또한 이 양심 도덕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다고 막 함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할 거 아니니까 이건 조직을 매니지먼트 할 때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양심에 순응해야 되고 네 번째가 독립의지. 독립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있다는 거야. 선택권. 요 독립의지, 자유의지라고들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희주 사장님을 내가 딱 때리면은 여기 사장님이 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작아 아주 이렇게 작아.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툭 치면은 왜 때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덤비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작은 거예요. 근데 공간이 넓은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 툭 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왜 쳤을까?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거야. 뭔 이유가 있겠지. 제가 그런 애는 아닌데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의 비전과 목표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쉽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십장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그냥 하루하루 해서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면 십장은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는 비전이 없어. 그냥 하루 먹어. 일하다가 승질나면은 연장 내팽개치고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노가다판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하지만
비전 있는 십장은 연장 랩패키 해친 희주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래? 희주야, 이거 끝나고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 내가 살게. 마무리 짓자. 예? 형정 사장님, 이거 마무리 짓고 동동주에 파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비전을 마무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꿈이 생기고, 꿈이 생겼는데 꿈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그 꿈을 갖다가 적어 보셔야 되는데, 이 결단 내리고 결의에 찬 결단을 내리면 사람들은 리스트를 작성하게 돼 있다. 리스트를. 그래서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드림 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내가 꼭 이건 해봐야 되겠어. 투두 내가 해야 할 것 20가지. 투고 내가 정말 아프리카의 흑진주 쉐이셰 거기가 어딘지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보고 싶은 곳 처음 1번서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투에 나 갖고 싶은 거 20까지. 근데 사람들 꼭 이런다? 하고 난 가진 거 갖고 싶은 게 없어. 갖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옆집 또리 엄마하고 계속 맨날 살잖아. 그러면 갖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아이고, 빚 없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 그건 엄마의 삶이에요. 엄마의 삶. 나의 삶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15년 동안 파산 상태에 있으면서 늘 속을 썩여서 그 빚을 다 갚아드렸더니, 그것도 우리 엄마가 집 담보대출 해가지고 한 거니까 내가 다 갚아드렸더니 이거 해놓다 그랬잖아요. 간지 2돈짜리.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게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 나는 내 삶은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우리 엄마 80 하나 먹은 우리 엄마 정말 깨끗한 집에서 아파트에 모셔놓고 엄마 한번 살게 해드리고 싶은 게 또 나의 꿈인 거예요. 이건 내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적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고 싶은 사람 후비, 되고 싶은 사람 20가지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이제 제가 나이가 57살이에요. 그 57살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30대, 40대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같이 50 먹고 60 먹은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 저 여러분 죽으면은 보호관 큰 거 하나 불살라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15년 동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서 책이 멀어지는지 항상 경계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귀에서 강의가 멀어지는지 점검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다가 죽었다, 보석을 하나 큰 거 날라갔네 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내 사명이다. 이제 사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 누군가가 죽었다고. 그래서 돈 들고 쫓아갔더니 반속에 내가 있네? 응. 이해하셨어요? 반속에 내가 누워있는 거야. 거기에 내 남편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 지인들도 있고, 내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그렇게 죽었을 때 내가 내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남편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어떤 아내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막 살아가지고 권경희 사장님이 내가 죽으니까 아유 잘 죽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애가 죽어서 내가 슬퍼.
아유, 그래도 김승준이가 말은 목소리는 컸어도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듣고 싶은 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 아이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맨날 맨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이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별히 이 PM 인터내셔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이 사업은 결과를 내는 제품과 독특한 보상 플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 그대로 이것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 사람이 보험용을 잘한다고 해서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 인생이 바뀐 걸 난 보질 못했어요. MDRT 1년에 1억, COT 1년에 3억, TOP 뭐 그 위에 모든 사람들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방까지 있는 것밖에 없어.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가들 그 사업가들 그냥 셀프 비즈니스 오너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체를 구축해서 자산을 구축한다. 그런데 이 일도 똑같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일이잖아요. 사업가들은 은행에 가서 돈 땡겨갖고 투자하잖아요, 사람이. 맞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땡기면 얼마나 땡길지. 네? 우리가 은행 가고 돈 땡기면 얼마나 땡기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우리는 그 돈이 없으니까 레버리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산으로 우리의 지식으로서 축적된 지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림리스트, 그 다음에 명단.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명단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 고객 명단이 없는 사람들 사업하겠다는 건 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처음 사업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다음 IMF 팩토리 때 그거 들고 나서 내가 이게 공개를 할게요. 내가 지금도 있어요. 명단 적어놓은 거. 그래서 지워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으셔야 된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적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적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좋아요. 40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좋죠. 예, 왜? 누구에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들 이거 하는데 1년 걸려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이 드레스업도 딱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빠른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말기 암 환자. 하지 마 좀. 왜 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선봉사가예요? 아니면 사업가예요? 사업하러 오셨죠? 네. 예, 제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 줄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먹고 그 사람이 좋아지면은 대박 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대박 안 납니다. 대박 안 나요. 그 사람이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이거 피해 먹고 좋아졌어요. 정말 자기 오빠가 아산병원 의사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짓을 하냐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 안 내려가요. 왜? 그 사람은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누구를 찾아야 된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건강해진 사람이 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잘 살고 싶은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 정말이에요. 김성준 같은 사람 찾으면 돼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잘 살고 싶어 해.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가보세요. 그지도 잘 살고 싶어요. 그지도 열심히 동냥해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환자 피해라. 환자. 사람을 찾아라. 어떤 사람? 준비된 리더를 찾으세요. 리더감을 찾아서 시스템에 앉혀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반복하셔야 된다. 반복. 자, 이제 제가 2시까지 5분 남았어요. 5분. 그러면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맞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우리 안봉남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IMF 팩토리를 3번 들어오셨대. 그러면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자기 믿음에 달린 거고 자기 하기 나름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뭐 스폰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건 믿음이에요. 믿음 체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수많은 성공을 추구하다가 돌아간 시체에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고 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공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체를 딛고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제가 사장님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PM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수도 없는 그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그렇다. 나는 여러분들이 PM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다 갈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대부분이 자격지심이라는 덫에 걸려서 그게 뭔지 아세요? 쪽팔려. 나 2년 했는데 아직도 IMM이야. 네가 IMM인 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구독자님, 일요일 날 오고 싶은데 쪽팔려가지고요. 나는 아직도 아직도 네가 구입인 거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나오는 말이야? 히브리서에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은 실상이라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내 믿음이 강화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믿음이란 보상은 실제로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에 대한 보상이야.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홍해를 갖다 건너가는데 지팡이로 바다를 갖다 툭 치니까 바다가 쭉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쭉 그렇게 나왔다고? 아니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쳤을 때 그 바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바다가 갈라진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처벅 끝까지 들어갔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저는 꽃들 사이에 나비가 춤을 추니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난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믿었다니까. 여기 남자 몇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총 4명 있네. 예. 5명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준 사장이 나보러 뭐라 그러냐.
축사자냐 나보러. 형은 사냥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누구든지 가능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진짜다.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혼자에선 절대 답이 없다. 혼자서는 절대 답이 없다.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항공모함을 타고 건너가야지. 지 혼자 빨리 가겠다고. 예. 아까 공개사님 얘기했죠? 내가 참 우리 공개사님 그게 매력이야. 아주 틀린 말 그냥 틀린 말도 그냥 마치 맞는 것처럼 하는 거. 어? 나룻배가 아니라 모터보트에 모터보트. 얼마나 빨라 모터보트가 막 통통통통통 뛰어 막 가잖아. 처음에 빨리 가다가 태풍 오면 휙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항공모함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쭉 가잖아요. 이 항공모함을 해강그룹이라는 항공모함에 같이 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그룹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